자, 우리, 네, 멀리 호주에서 전화 주셨습니다. 우리 아다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 네, 어떻게, 아니죠. 네, 명절, 네, 연휴 끝에 이렇게 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명절 끝 없습니다. 네네. 빨리 지나가는 게 좋죠. 네네. 네. 아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네. 아마 한 두 번째, 제가 알기로 두세 번째로 노는 날이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네네. 그만큼 휴일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네네. 그러니 그 휴일이 그 기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그 손해를 끼치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오래전에 한 30년 전부터 그거를 이제 네.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건 뭐 나중 문제고, 네. 지금 들어보니까는 그 용인의 그 젊은 분이 말이죠. 네. 참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로 분석도 하고 네. 논평도 하고 하시는데 참 좋은 말씀이에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쭉 그동안 국내 실정을 이렇게 그 유튜브를 통해서 알아온 걸로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죄 석방이 빨리 돼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대한애국당이 이제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최대 과제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이제 한국을 살리는 거다. 이게 두 가지 과제입니다. 네. 정치 싸움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이명박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예전에부터 네. 박근혜 대통령의 원한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명박이는. 네. 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지가 정재영 딱다리 할 때 박근혜 때문에 지 한 번 출세길이 막힐 뻔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 이야기 모르죠? 네.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조금 이야기해도 돼요? 네. 지나갑시다 그러면. 네. 시간도 없는데. 아니. 어쨌든 이명박이는 정치적인 이전에 박근혜한테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갖고 앙심을 품고 있던 사람이 결국은 같은 세대의 정치를 하게 되면서 그것이 끝까지 분칠로 나와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이제 탄핵을 시키는 걸로 이렇게 귀결이 났습니다. 마지막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명박이가 승리한 것 같지만 네. 천만의 것이다. 이명박이는 완전히 나중에 박근혜가 살아만 나온다면은 네. 이명박이는 그 전에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죽을지도 모르고 박근혜가 살아난다면 그거는 개 벌어지도 못한 인간으로 돼버립니다. 자,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네. 네. 우리 아다다 선생님 여기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제가 우리 아다다 선생님이 전화 안 주셨을 때 이 탄핵에 앞장선 사람 중에 1인이라고 제가 판단하는 사람이 이명박이라고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동일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이명박이가 뒤에서 딱 조정했죠. 그래서 나는 이명박이가 왜 그렇게 조정했다는 걸 판가름 내려면 그것이 네. 제가 가장 대한민국에서 미스테리한 것이 뉴라이트였습니다. 제가. 네. 뉴라이트의 실체를 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좌파, 원래는 좌파였어요. 뉴라이트가. 원래는 그게 네. 좌파가 아니라, 그게 길갈님 방송에 들어가서 길갈님이 뉴라이트를 파헤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좌파가 아니라, 네. 뉴라이트는 소망교회를 위시한, 소망교회를 위시한 교인들의 모임이 뉴라이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입니다. 네. 그 기독교 세력에는 뭐냐면 우파적인 세력과 좌파적인 세력이 같이 뭉쳐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만드는데도 뉴라이트의 공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래서 이 뉴라이트의 뭐냐고 그러면은 그 소망교회, 그래서 옛날에
이명박이 고소영 그랬지 않습니까? 고대, 소망교회, 네네네. 영남, 네. 예? 이렇게 그게 소망교회, 그게 바로 뉴라이트라는 걸 제가 나중에 저것에 대한 정체를 제가 몰랐어요. 그러고 네. 보니까는 임명진도 그 소망교회 그거 하니까는 뉴라이트 쪽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신분이. 네. 그러니까 뉴라이트 쪽에 들어오니까 뉴라이트 좌파가 들어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끌어내고 이 뉴라이트 좌파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뒷공작에 의해서 뭐 여기서 뭐 무슨 뭐 이상한 뭐 그 단체들을 뭐 이야기하고 세계적인 단체 어쩌고저쩌는데 그걸 믿을 사람 몇 명이 있겠냐마는 네. 뭐 노스트라다무스를 믿는 거랑 똑같은 거죠. 네네. 그러나 이들이 뭐냐 그러면 이명박과 합세해가지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가지 못하게 3년 전부터 그러니까는 당선되자마자 공작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탄핵하기 전부터. 네. 그래서 이들이 조직들이 뭐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비리를 수집하고 별거 다 해서 터뜨릴 거 다 터뜨려 봤지 않습니까? 시상시 터뜨려 봤다가 정윤회 터뜨려 봤다가 뭐 박정희 또 갖다가 씹어댔다가 그 뉴레트에서 다 한 겁니다 그게. 네. 그렇게 해오다가 결국에는 뭐가 딱 걸렸나 그러면은 최순실이 걸려가지고 최순실이 걸리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저는 그 사람도 좀 의심을 무슨 김장수인가 무슨 장수라고 논평가 있죠. 그 사람도 뉴라이트 계열이 아닌가 이렇게 그 방송을 보면. 황장수. 네? 황장수. 황장수. 네. 예, 그 사람들은 뉴라이트 계열이 아닌가요? 어떨 때는 보수였다가 어떨 때 보면은 왔다 갔다 하죠. 아니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 사람도. 네. 근데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박 대통령이 어떻게 될 거라고 탄핵되기 전에 탄핵된다고 하고 막 내리 떨어진 거예요, 그 사람도. 네. 이게 어떤 근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가지고선 그 사람이 엄청 후회할 게 정보는 어디서 주워 듣긴 주워 들어가지고 지가 확신을 가졌는데 그것이 지금 점점 법원에서도 밝혀지는 것이 이러니까 올 때 갈 데 없이 지금 그 행설수설을 이제 하고 있겠죠. 이제 그 사람도. 그 사람은 항상 그 들어보면 자기가 최초에 뭐를 했지 않았느냐, 내가 이랬는 것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 점쟁이 같이 이야기해요. 그 사람의 논평 수준은 김길간의 발바닥도 안 돼요, 실력이. 네. 내가 볼 때는. 한때는 네. 한때는 그 안철수에 대해서 만들어진 신화라고 해서 유명해진 사람이 바로 황장수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안철수가 이제 이명박이가 내세우려고 하는데 안철수는 뉴라이트는 아니었거든요. 네. 안철수에 갖다 붙은 그 뉴라이트 그룹이 나중에 안철수한테 붙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안철수의 그 멘토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갔다리 하는 사람, 그 사람도 뉴라이트예요. 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이 뉴라이트 세력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거세시키려고, 벌써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이명박이가 조작을 했구나. 그 결과가 지금 어부지리로, 자, 뉴라이트는 그러면 뭡니까? 제가 볼 때 30%는 좌파 쪽하고 연결이 다 돼 있죠? 네. 70%는 우파 쪽하고 연결이 돼 있죠? 네. 좌파가 세력 딱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100%가 돼버리는 거예요. 같은 패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앞뒤집이네. 그렇죠. 우파가 거기서 또 뛰쳐나와가지고 홍준표가 만약에 그 이명박 계열이 아니라면 뛰쳐나와가지고선 지금 장외투쟁을 해도 수십 번을 해야 되는 정부가 아니었습니까? 야당으로서. 태극기 집회를 이끌어 가야 되죠. 태극기 집회가 아니라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다 장애로 튀어나와가지고 법 다 무산시키고, 다 장애로 튀어나와서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게 상식이 나왔으니까, 그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를 생각을 해봐야죠. 바로 뉴라이트 계열에 의해 가지고서는 이래도 좋고, 왜 우리 쪽에 뉴라이트 쪽에 좌파가 정치자니까 뉴라이트 같은 동지다 이겁니다. 우파가 잡으면 좌파들도 오케이,
네. 니네들 잡았으니까 우리 좀 봐줄 거다. 네. 근데 전혀 뉴라이트하고 상관이 없는 박근혜가 딱 정치를 잡아버리니까는 뒤집어 엎는 방법밖에 없다 이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네네. 이제 네네. 이게 제가 대한민국 이렇게 올 때까지 눈치도 못 챘고 또 내가 눈치를 챘던들 대한민국에 있으면은 어떤 좀 여론 조성이라도 했었을 텐데 하고 좀 뭐랄까 내 스스로가 자책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애국하는 것이 아니라 네. 서로가 네가 잡으면 우리 집은 얼만큼 있는 거고 네가 잡으면 우리 집은 얼만큼 있는 거다. 그래서 이명박이를 갖다가 이쪽이 잡아도 문재인이 잡아도 봐주게 돼 있지요. 이거 벌써 집어 쳐넣어도 쳐넣어야 되는데 봐주게 돼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이명박이를 과연 이 정권에서 쳐넣겠느냐. 아까 뭐 집어넣으면은 제목이 뭐 이 최순실이의 수천 배 최순실 네. 법대로 한다면은요. 판사들이 한다고 하면 그는 자자 손손 한 50대 자손까지도 그거는 죄를 갚아도 못 갚게끔 감옥에 살아야죠. 전부. 네? 자손들이 전부 깜빵에서 다 태어나야지. 네. 뭐 태어나기나 하겠어요? 결혼이나 하겠습니까? 자손들이? 아니, 태어나는 게 아니고 이시영인가 뭔가. 네. 예. 네네. 그 아들도 뭐 같이 가야지 뭐.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어쨌든 박근혜 경선 후보가 했던 그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생생한데 네. 그러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 탄생을 위해서 박근혜 그 당시 경선 후보가 이후에 이명박 당선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녔고 또 이명박을 당선시키는데 일조를 했고 그 이후에 다시 경선에 나서서 그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났는데 어째서 이명박이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조금 여쭈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은요. 이명박이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경선을 붙여서 도와준 거에 대한 고마움을 절대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됐다고 생각하지. 네. 물론 그 당시에 야당 대표가 대표답지 않은 거가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질 만도 해요.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주지 않아도 자기는 대통령이 됐다고 굉장히 네. 그 사람은 자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명박이가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줬는데도 자기 힘으로 됐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하고 이명박이한테 나하고 경선까지 붙은 것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명박이는. 네. 예. 나의 길을 가는데 네가 막으려고 해? 이런 생각을 이명박은 합니다. 그건 왜? 그 전으로 돌아갔어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 이명박이가 누구 땀에 현대 들어갔습니까? 아는 거 박정희 대통령의 이 정주영한테 친사 하나로 인해 가지고 들어와고 정주영이는 그래 박정희 대통령이 너를 스카우트 해주면 네가 내는 위에서 박정희 대통령하고 정주영하고 나하고는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 이야기가 온 것이 수행하는 것은 밑에서 수행하는 거 아니냐. 이때에 이명박이를 정주영이는 계산했죠. 이명박이를 내세우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니까는 밑에 사람들과의 그 교류를 말하자면 합의 보고 그 뒤처리하는 거는 그 사람을 하게. 그래서 이명박이가 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이가 청와대 출입하는 현대에서 출입하는 유일한 말하자면은 그 말단 사원에 가까운데 이제 좀 대리 정도까지도 올려줬죠. 그래서 과장까지도 나중에는 직책을 초급을 올려줍니다. 왜? 그 청와대 그 비서진들 그 밑에 하고선 박정희 밑에 사람들하고서는 같이 그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초고식 승진이 하는데 능력이 있어서 초고속 족가는 소리 하네. 그래 진짜. 네. 정주영이가 전략상 올려줘가지고서는 이제 청와대 출입을 합니다. 네. 그때 누가 보냐 그러면
박근혜가 영애입니다. 네. 영애가 저 비서들한테 저 사람 누군데 청와대에 저렇게 자주 출입하는 눈에 몇 번을 띄었던 모양입니다. 박근혜가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가 중학교 아니면은 고1 고 정도 됐을 나이였을 거로 제가 봅니다. 네. 어렸을 때죠. 그런데 이 비서진들이 영애 눈에 딱 띄었으니까는 비서진들이 겁을 왕창 먹은 거예요. 네. 이 박근혜가 아버지한테 무슨 말을 해버리면은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것을 이야기하면은 지들도 비서진들도 좀 약간의 그 박정희한테 왜 거기까지 그거 해 하고서는 한마디만 보면 지들도 다칠까봐 야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서는 정주영한테 이야기합니다. 네. 영애님이 하겠죠. 그땐 공주니까는. 네. 이렇게 그때 영애는 뭐냐면 왜 아버지가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이 누구냐 해서 물어봐서 알아봤더니 정주영 따까리르다 이겁니다. 기업가. 이명박. 그때 네. 박근혜가 이명박이 네. 따까리르다 이겁니다. 왜 경제계에 있는 사람이 저 아버지와 이렇게 들락날락 하면서 뭐 부정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박근혜가 그때부터도 벌써 싹이 있었던 거죠. 네. 네. 그걸 용납을 못 하겠다 이거죠. 왜 기업하는 사람이 쉽게 청와대 들락날락 하면서 무슨 이권을 챙기려고 하느냐. 네네. 이런 식으로 영애가 때린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이쿠야 이거 애시당초에 이명박과 박근혜 이 영예 시절부터 해서 이명박과는 악연이 있었네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게 이제 최초의 이제 악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자마자 뭐냐 그러면 비서진에서 정주영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네. 영애께서 이렇게 기업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탐탁지 않게 생각하니 이명박이를 자제시켜달라. 그러니까 정주영이 했다. 그래? 그러니까는 너 청와대 출입 좀 너는 그만하고 얼굴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 그만하고 너 딴 데로 해.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이가 그때부터 자기가 이명박이 볼 때는 하나의 이제 솔직히 말해서 기집애가 이렇게 보죠. 네. 네? 기집애가 아버지 뺑 믿고 이명박이한테는 또 이게 뭡니까 민주 투쟁하는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냥 더 뜰었던 거예요. 그 영의 말 한마디에 자기 입장이 확 또 뒤바뀌니까는. 네. 그 악연의 연속이 이제 일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 길어서 이제 첫 악연은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이제. 네. 그랬는데 결국은 한나라당까지 들어와서 대통령 후보까지 경선을 해야 하니까 이명박이는 이게 나한테 이제 내 앞길을 막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세 번씩이나 막어?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은 그게 속이 좁을 대로 좁은 사람이죠. 그렇게 있다가 네. 예. 네. 이명박과 그렇게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의 악연의 카테고리가 이 연결이 잘 안 되던 것이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글쎄요. 네. 만약에 내 말씀이 도움이 돼가지고 낭님이 추측하고 있다든지 또는 어떤 스토리를 구상하고 있다면은 거기에 대해 도움이 되면은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명박이가 초고속 대리에서 바짝 막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선 그 다음에는 이제 빼야 되니까는 네. 그냥 빼면은 섭섭하니까는 또 이 정주영이가 승진을 시켜가지고 딴 데로 이제 다음에 발령을 냅니다. 네.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뭐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한테 그 친구는 일 잘하고 있어. 이제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만나면. 네. 근데 이제 뭐냐 그러면
박정희는 모르니까는 비서진들이 한 거니까는 모르니까는 영했담에 그렇게 일어난 거 박정희 대통령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네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뭐 떠듬떠듬하고 요즘엔 왜 잘 안 보여 뭐 이렇게 이제 물었겠죠. 네네. 뭐 일 잘하고 해가지고 뭐 해서 이렇게 그래 그러면 잘 됐네 하고 박정희가 탓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겠습니까? 밑에 사람도 이 정주영이가 박정희는 뭐냐면 정주영이가 나라를 세우는 데에 건설하고 중공업 세우는 데 필요한 사람이고 네. 정주영이는 박정희 대통령을 거역 못하고 이참에 정주영이는 뭐냐 그러면 1급 정보는 다 가지고 있다. 이명박이 돈을 왜 벌었게요? 네. 정주영이 국가의 정책을 미리 다 알고 미리 땅을 다 사놓고 그거 땅 짓고 헤엄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개발하고 어디 하는 거. 4대강. 그러니까 4대강 특히 네 이거 4대강뿐만이야. 4대강은 나중에 해쳐먹고 그 새끼는 그거 이외에도 네. 뭐 정말 땅 그거 현대 있으면서 현대가 개발권을 정부에서 주지 않습니까? 네. 어디 개발권을. 그러면 어디 개발한다 그러면 그 땅을 매입을 하고 땅을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누가 먼저 알아요? 현대가 정주영이가 제일 먼저 하면 정주영이가 밑에 건설에다가 내려다 주면은 건설에서 이명박이가 날람 그거 정보 다 갖고 있으니까 미리 가서 땅 사놓고 정부에서 이미 시행할 때 팔아먹고 말이죠. 네. 어디 개발하니까 여기는 손대면은 손해보고 저쪽에다가 세워놓으면은 상가가 또 그거 땅 짓고 헤엄치는 거 아닙니까? 이명박이가. 네네네. 그래서 걔는 돈을 땅으로 엄청 모았어요. 그래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현대에서 돈을 모았기 때문에 이성다이가 자기 동생을 김영삼이 있을 때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 만들려고 네. 정치계로 그 돈을 이용하려고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가 가지고 있는 아까 잘 말씀하대요. 이조가 무슨 돈이 나가지고서는 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만나 조그만 창당에 돈이 들던데 이명박이 돈이야. 그거 정확한 이야기예요. 네. 이명박이가 이재호 보고 야 너도 뜯고 그러니까는 여기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조그만 당이라서 언젠간 네가 당을 가지고 있으면은 또 뉴라이트 파들에 의해 가지고 아직 거기 있으니까는 다시 합쳐지게 되니까는 걸고 있어. 돈 주지요. 네. 이재호한테. 예. 그건 용인님이 추측한 것이 그것이 정확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악연에 의해 가지고서는 어디까지 왔냐면 경선까지 왔다 이거면 경선에 왔는데 뭐냐 그러면은 나중에 가만히 자기가 이겼죠. 그래서 이재호를 시켜가지고선 완전히 정계 퇴출을 시키려고 했죠. 박근혜를. 근데 아니죠. 오히려 그 국민들이 박근혜를 더 지지하게 됐다. 지지하게 됐죠. 네. 네, 왜 지지하게 됐냐 그러면은 사실 보수의 거의 반 이상은 이회창을 좋아했습니다. 이명박보다. 네. 네. 근데 이회창이가 흠이 넘어가는데 박근혜가 만약에 도와줬다면은 이명박이는 안 됐을지도 몰라요. 네. 그런 실정입니다. 표수가. 네. 그래서 이회창이가 새벽에 박근혜 만나려고 3번까지 갔는데 그걸 매몰차게 내찼지요. 네. 그랬을 때 박근혜는 엄청나게 또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때 네. 떨어지는데 자기가 이명박이 어차피 경선에 지고 정말 깨끗하게 승부하고 깨끗하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나중에 국민들이 박근혜는 경선도 승복하고 의리도 지키고 네.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그 이회창에서 선호했던 마음이 박근혜 쪽으로 다 보수는 돌아서게 됐습니다. 바로 보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의리와 대신만큼은 용납을 안 하는 게 네. 애국 우파들의 내성입니다. 리얼 라이브 락TV